인사관리 자료. 평가자, 오류 최소화 방안. PBR, 동아비즈니스 리뷰, 2016년 4월 5회 김진술. 카엔 컨설팅 대표가 쓰신 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 성과평가의 목적. 성과평가의 첫 번째 목적은 조직의 비전 달성입니다. 평가라는 말의 의미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목표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가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비전 달성이어야 하며 일체의 성과지표 KPI는 비전 달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직원에 대한 인정과 육성입니다. 평가 등급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즉 연봉 인상 및 인센티브 내지는 신분적 보상 즉 승진이 연계되어야 직원의 노고와 성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추가적인 개발과 육성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2. 평가 지표의 중요성. 평가 지표의 핵심 요건은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유기적인 연속성과 일관성입니다. 조직의 비전은 각 하부 조직을 거쳐 직원의 성과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직원의 성과 지표가 조직의 비전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평가 지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비전과 전략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객 유지율을 평가 지표로 한 경우를 보면 회사가 지향하는 목적과 평가 지표가 다르게 설정되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해 1인당 교육 시간과 직무 교육 건수를 KPI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지나친 지표의 정량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량적 측면에서 실적을 내느라 교육의 전략 관련성, 업무 연계성에서 미진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수주율을 영업부서의 KPI로 설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입찰에만 참가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평가 지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타당성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충족됩니다. 3. 심리적 구두쇠 효과. 성과평가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온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첫째는 정치적 이해관계, 둘째는 팀원에 대한 관심과 정보 부족, 셋째는 지연, 학연 등의 보수적인 한국의 조직 문화입니다. 여기서 심리적 구두쇠 효과란 수십 번의 보고를 듣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은 평가자는 이런 심리적 고단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선호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심리적 구두쇠 효과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 4.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보통 평가 주기는 회계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설정되는데 1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효과, 후광 효과, 가혹화 경향,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등의 오류는 정확한 기록의 부재와 그로 인한 인지적 구두쇠 효과가 작동하여 발생된 오류들입니다. 이런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한 기록입니다. 평가 주기를 세분화할수록 팀장이 기록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주관적인 기업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 오류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읽어보시겠다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5. 오류를 줄이는 방법. 오류를 줄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개별 직원들이 KPI까지 캐스케이딩되게 하자입니다. 조직의 비전은 전체 하부 조직으로 퍼져야 합니다. 조직의 KPI와 개인의 KPI가 일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팀 목표의 사각지대나 중복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은 성과지표와 목표의 간극을 제거하기 위해 KPI 캐스케이딩 매트릭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도구는 팀 성과 목표, 역할 등이 어떻게 팀원에게 배분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아래 표가 그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팀의 평가 지표를 상하좌우로 연계시키자. 팀의 성과 지표는 위로는 본부와 전사의 전략과 목표, 아래로는 팀원들의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평적으로는 유관팀 및 업무상 전후방의 관계를 가지는 팀의 목표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합니다. 목표가 수직적으로만 정렬되어 수평적 연계가 미흡한 경우 4.15 현상이 심화되는데, 4.15 효과란 무엇이냐면 공장의 4.15가 뭔지 아시지요? 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큰 원통형의 첨성대 같은 그렇게 생긴 걸 말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다른 4.15와 접촉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조직이기주의 현상을 4.15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다른 부작용으로 부서 간 협력이 저해되거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블라인드 평가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팀장이 완전히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평가 시점에는 블라인드 평가에 임하는 자세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단순히 기존 결과를 평가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미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코치의 관점에서 평가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이나 직접 관찰이 아닌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면 피평가자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피평가자의 성과 향상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부하들을 위한다면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평가 근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근거 없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자 책임을 묻자. 평가 지표별로 평가한 결과가 모여 종합점수가 나오고,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이 산정되므로 팀원의 종합점수나 등급에 대한 근거는 물론 각 지표별로도 평가 근거를 챙겨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상위 등급이나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지표의 근거가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 평가 결과 자체가 부인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네요. 실시간 피드백, 분기별 평가, 주간 대화 시간, 평가 단계를 서너 단계로 하는 것 등을 통해 팀장이 근거 없이 직원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힘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평가자의 인식을 개선하자. 심리적 구두쇠 효과는 심리적 고단함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자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등의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 책임을 물어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 경고가 팀장 본인의 평가에 미치도록 연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들의 지표와 목표 수준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평가 조정 세션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째, 평가와 SNS를 결합하자. SNS 기반의 클라우드 HR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줘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지표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개선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른 팀이나 다른 팀원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게 하며 기대할 수 있는 보상, 추가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오픈형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 제도를 견인하자. 평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평가 지표와 방식이 전사적으로 공유되지 않아서입니다. 매니저 혼자 결정하다 보면 중복지대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평가 방식에서도 관대화, 가혹화 내지 중심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해쇄형 방식과 이로 인한 폐단을 오픈형 평가 방식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평가 방식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팀원들이 서로 리뷰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표 수준에 대한 일관성과 적절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평가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6. 결론. 아무리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아무리 정량적인 성과 지표를 구축하더라도 평가자 오류가 제거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피평가자의 수용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좀 더 건강한 경쟁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